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5년 11월 20일 시장 깨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 갑자기 정전돼가지고 좀 황당하긴 했는데, 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좋아서 뭐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잘 끝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를 사칭한 인스타 유튜브가 되게 많아요. 인스타만 100개가 넘는데요. 저를 사칭한. 저도 인스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예전에 쓰던 제 계정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은 아예 안 해요. 저는 안 한 지가 거의 한 4, 5년, 5년? 글 안 쓴 지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인스타에 글 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를 통해서 저를 사칭한다면 그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단은 사기고, 뭐 유튜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시는 요거 말고 뭐 이제 제가 나와서 가입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시고, 이제 저희 회사로도 뭐 이렇게 날라와요. 지금 막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뭐 어떤 분은 또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시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VIP 방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VIP 방 저를 뭐 교수님이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되게 황당한 게 저희는 LS증권인데 키움증권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뭐 문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게 이렇게 피해 보셔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여러분들이 조금 각자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사칭 피해 꼭 당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저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 보시면 안 되죠. 저 피 같은 돈을 저렇게 그런 그 사칭에 넘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 저를 사칭한 인스타, 유튜브 각별히, 그러니까 가입 유도한다 그러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엔비디아 실적하고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NC, 서진시스템, SK이터닉스, 테스, 셀트리온, API, 달바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하고, 요건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 원전, 요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뭐, 구세주죠. 젠슨항이 살려줬고, 알파벳도 사상 최고가. 오늘 미국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 좋았고, 달러가 100 넘었고요. 환율은 또 급등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기술주 반등 힘입어 4일 만에 상승 마감했고, 엔비디아 실적 예상 상회했고, 4분기 가이던스 650억 달러 제시하면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차세대 AI 제미나이, 그거 3를 공개했고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12월은.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는 연기됐고 12월 16일에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하락세 끝내고 반등에 성공했고, 뭐 알파벳 사상 최고가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따 말씀드리고, 수요일 이제 노동통계국이 10월달 고용보고서는 발표를 못한다고 했고, 다음 달에 11월 데이터랑 합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됐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요거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넘어가고, FOMC 회의록 좀 말씀드릴게요. 12월 금리 인하는 좀 불확실해졌습니다. 다수 의원이 올해 왜 더 하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목표 범위를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연준용어로 다수는 몇몇보다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몇몇보다 좀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 그래서 파웰이 이제 FOMC 끝나고 얘기했죠. 이미 추가 금리 인하 모르겠다.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참가자들은 투표권은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명이 있는데, 저 중에 어떤 사람이 회의 참가해서 누가 저렇게 반대를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투표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게 지금 이 금리 수준이 얼마나 제한적이냐.
제약적이냐, 요거를 이제 가지고 견해가 좀 달랐나 봐요. 예, 한쪽은 야, 이건 너무 제약적이니까 금리 낮춰야 된다.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예, 지금 물가도 여전히 높고 하니까 금리 수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눴던 것 같아요. 한 참가자가 0.5%, 뭐 비컷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윌러 맞네요. 예, 윌러 연준 이사죠. 예. 반대한 사람도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예. 아예 금리는 하지 말자. 그 10월에 할 때 양적 긴축은 중단합니다. 국채 및 모기지 담보증권 축소하는 건데 이거 중단하면 일단 이거는 호재죠. 12월에는 이제 중단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는 AI 사이클 종말이 아니다. 지금 요새 힘들리잖아요. AI 사이클이 이게 종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요새 하도 흔들리니까 근데 약세장 시작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AI 사이클 안 끝났다. 이게 오늘 밤이라는 거 엔비디아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모를 때니까 아마 매수할 만한 하락일 것 같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매우 높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거래됐는데 이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독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실제로 너무 많은 투자를 시작해서 현금 흐름의 70%가 여기도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부동산 공장,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현금을 여기다 투입한다.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품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뭐 제일 주인공은 엔비디아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데이터 센터 매출 보이세요? 미쳤죠? 연평균 99% 성장. 2020년에 1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지금 얼마죠? 512억 달러면 60조, 70조의 매출로 점프를 했습니다. 매출 570억 달러 기대치 넘었고 데이터 센터 512억 달러 역시 좋았고 블랙엘 수요 좋고 클라우드 GPU 완판 4분기 가이던스 좋습니다. 650억 달러 원래 620억 달러를 예상했어요. 야 다음 분기 이 정도 내겠지. 근데 뭔 소리야 나는 650억 달러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AI 버블 우려 종식됐고 젠슨왕이 확실히 말 또 잘해줬어요. GPU 솔드아웃 매진이다. 공급보다 수요 많다. 블랙엘 전환 초기임에도 판매 폭발적이다. 중국 업소도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 현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순환 투자하죠. 뭐 엔비디아가 저기 오픈 AI에 돈 빌려주고 오픈 AI가 그 돈 받아서 엔비디아 GPU 사가고 근데 이거를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엔비디아 GPU가요 곧 담보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은행 가면요 은행이 돈 빌려준대요. 그만큼 완벽한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아파트죠. 엔비디아 GPU를 아파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담보 대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무슨 순환 투자, 버블 이런 게 왜 나오냐. 그리고 훈련과 출원 시장 동시 확대되고요. 그래서 PER 지금 30에서 35배 정도 되는데 순이익이 60%나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싼 게 아니죠. 이렇게 나왔고 오늘 메리츠증권의 황수영 연구원님이 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가장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좋았고 버블론은 좀 잔재였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이렇게 투자한 다음에 돈을 어디다 쓸 건데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런 건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이건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돈 벌어들이는 필수적인 장기 투자가 맞다.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완판이다. AI, 엔비디아 칩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근데 젠슨왕이 말한 세 가지 변화 있어요. 첫 번째가 가속 컴퓨팅. CPU가 아니라 GPU로 바꿨죠. GPU를 쓰게 됨으로써 정말 이제 컴퓨팅 속도가 가속화되는데, 근데 이게 그 컴퓨팅 단가를 계속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쓰면 비쌀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해준다. 생성형 AI로 전환시켜주는데 도움된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슈퍼 차지하는 변화인데 검색력이 그러니까 뭔가 막 추천을 해요 저한테. 뭐 제가 짜장면집을 많이 가요. 그럼 막 저한테 어떤 짜장면집들이 내 앞에 뜨겠죠. 근데 그거를 어떤 걸 추천할 거냐 이거죠. 그때 엄청나게 GPU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그런 걸 제공해야 되니까. 근데 AI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훨씬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비즈니스를 강화. 생성형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PPT 만들 때 여기다 젠슨왕, 야, 너 젠슨왕 만화 그림 좀 그려봐.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못 그려요.
사진 갖다 놓던가 디자이너한테 만들어 달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다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근데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뭐 제미나이는 30초 안 돼서 뭐 그리더라고요. 바로 젠슨아 비슷한 사람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뭐죠? 기존의 비즈니스를 강화시키는 거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율화시켜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에이전틱, 피지컬 AI, 물리 AI,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에이전틱은 비서 역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소비도 창출한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축에 엔비디아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없으면 못한다. 그 엔비디아 감가상각 우려하지 말라는 건데 6년 전에 나온 A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엔비디아. 그거 지금도 풀 가동해서 쓴대요. 기업들이. 근데 무슨 감가상각을 2년에 한 번씩 뭘 폐기하냐. 2년에 한 번씩 폐기해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2년만 하자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 의견은.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2년이면 500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500씩 비용 처리. 그러면 비용이 부담되겠죠. 근데 5년에 걸쳐 하면 200이죠. 200 곱하기 5니까. 그럼 200만 원만 하면 되죠. 1년에. 그러면 비용이 적어지니까 이익이 늘어난다. 근데 이거 너네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조작이 아니에요. 6년째 쓰고 있으면 6년 하는 거죠. 감가상각을. 그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를 완전히 반박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 GPU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계속 새로운 기능 지원해준다. 예. 엔비디아가 AI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일시적인 인기 음료수 제조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공장과 교통 그리고 모든 사무실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만약에 버블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런 위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음료수를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다. 전 세계 그 교통 시스템, 공장, 전기 이런 에너지 인프라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버블 아니다 우리는. 예. 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도 이걸 굉장히 이제 이 엔비디아의 어떤 시스템도 오래 쓰게 만드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일시적 유행 아니고 쿠다 유일무이한 장수명 생태계고 세 가지 축 동시 가동, 비용 절감, 기존 비즈니스 확장, 신규 비즈니스 성취. 이게 AI 효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주고 있는 회사다. 우리만한 회사는 없다. 아주 자신 있게 언급을 해서 야 버블 꺼져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한 거예요. AI 이제 버블로는 조금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는 아직 안 하니까 좀 여전히 변동성 나오겠지만 금리 인하 이제 버블 논쟁은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좋은 보고서가 있는 T글래스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기판 있죠. 기판이 휘어져요. 와페이지. 이걸 방지하는 소재래요. 예. 그래서 이 T글래스가 이제 앞으로 핵심 소재로 이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CCL 동박 적층하는 이게 동박 소재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이제 기판 소재죠. CCL 저게 두산이 만들죠. 그 안에 T글래스가 들어가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본 회사가 이거 수요 급증 예상 못해서 증설을 많이 못했고 예. 엔비디아가 또 니토보랑 중장기 입찰 계약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물량을 여기가 다 가져갔죠. 남은 물량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이제 CCL 같은 거 만드는 두산도 좋고 또 이걸 가지고 기판 만드는 삼성전기도 좋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죠. 가격 올리니까. 예. 우리 원재료 부족하니까 예, 가격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이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비덴이라는 이제 일본 회사인데 기판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지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T글래스라는 소재의 그 공급 부족의 최대 수요는 삼성전기다. 예. 근데 삼성전기가 T글래스 재고를 좀 갖고 있대요, 지금. 지금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고객사 외에도 북미 GPU, CPU 고객사 4개의 신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이 ABF 기판 비즈니스 모델이 좀 변하고 있는데 인텔의 로드맵에 따라 동일 제품을 대량量産하는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맞춤형 비즈니스로 간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이 이제 맞춤형.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맞춤 형태로 간다. 예. 그래서 이거는 소수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기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이고요. MLCC에 이어 FC-BGA까지 가동률 좋다. 예, 최근 이제 야게오랑 이제 펑후아가 일부 품목 가격을 올려버렸대요. 그래서 삼성전기 저사양 MLCC 수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직 뭐 가격 인상했는지 모르지만 AI나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MLCC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익률도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 관련 긍정적 청사진도 제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고객사 차기 모델 생산이 이루어지고 신규 고객사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플립칩 BGA가 좀 아픈 손가락인데 요거 이제 같이 이제 경쟁사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죠. 근데 요 가동률이 급격히 내년 2분기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는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게 들어가니까 카메라 모듈도 삼성전기가 잘하죠. 이게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삼바가 드디어 거래 정지 풀립니다. 그래서 분할은 2에서 합산 기업 가치를 원래 86.9조의 거래가 정지됐는데 100조 넘길 것 같아요. 저도 100조 넘는 게 뭐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는 적정가치 96.6, 분할하는 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죠. 여기는 56.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성장률, 세계 1위 생산 능력, 높은 수익성, 그래서 밸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대요. 재상장을 하면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 지주사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빠진다면 기회가 되겠죠. 예. 신약 개발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능력인데 1등이죠. 압도적으로. 경쟁사들보다 훨씬 많죠. 이번에 인적 분할했던 목적은 어쨌든 이제 이해상충 문제죠. 고객사가 자회사 중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있으니까 삼성바이오에 맡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설계되고 노출될까 봐. 그럼 저거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제를 해가지고 신약에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편한 거죠. 이번에 이제 순수 업체로 재탄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것 같고, 뭐 경쟁력은 최상인 거 아시죠? 그리고 5공장 완공으로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 확보하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공고했다. 이제 6공장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제하기 전에 이제 영업이익이죠. 요거 이제 마진율이 이익률이 46.3%. 경쟁사 론자, 우시바이오보다 훨씬 높아요.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죠. 이익률이 그냥 넘사벽입니다.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분리되면 또 고객사의 기술 유출 우려가 해소되고 고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이것 때문에 삼성바이오한테 이제 거래 주기 꺼려하는 데도 있나 보더라고요. 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사실상 퇴출시킬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반사이익을 삼성바이오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는 미국 비중이 높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생물보안법을 해버리면 미국에 사업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 만료되겠죠. 막 초대형 이런 이제 이 치료제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엔 바이오시밀러가 득세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따로 상장하는 에피스홀딩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다음 주에 상장하면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겠지만 에피스홀딩스 좀 빠지겠죠. 빠지면 오히려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옛날에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익률이 좋은지 요거 때문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가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 신한투자에서 나왔던 자료고, 역가는 바이오 배양기 있죠, 통. 거기서 얼마나 항체를 많이 뽑아내느냐, 한 통에서. 얘는 5.7, 얘는 4.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6. 경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수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삼성의 경쟁력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NH에서는 그 목표 주가 30만원, NC가 나왔는데 아이온2에 대해서 실망하는 반응도 있는 것 같고, 뭐 재밌다는 반응도 있대요. 어쨌든 주가는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도 좀 잘 안 됐고,
일부 유료화 아이템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조금 유저의 불만을 발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유안타에서는 서버 접속 불가, 과도한 과금, 모바일 자동 사냥 기능 미지능, 전작 TL과의 차별화가 없다, 이런 불만으로 주가 급락했는데, 서버 접속 문제 해결됐고요. 유료 아이템도 회수해버렸고, 모바일 지원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모바일 지원 기능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사용자 트래픽은 증가세인데, 실제 급락의 이유는 요 1번에서 4번이 아니라 앱스토어 모바일 순위가 나오잖아요. 게임 나오면. 그럼 그거 당연히 상위에 가야 되는데 23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흥행이 진짜 실패했나? 근데 지금 이 앱스토어 게임들을요, PC에서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PC 게임에, PC 쪽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앱스토어 모바일로 안 잡히는 것도 꽤 많은 거죠. 예. 그것까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지 숫자만 보면 안 좋은 건데 내용은 그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리니지 M도 원래 앱스토어 매출이 1위였는데 11월 12일부터 PC 결제하니까 매출 순위가 확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착시효과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빠졌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앱스토어 매출 순위 5위로까지 올라왔고 PC 결제 포함하면 실제로 1, 2위 가능성이 높다. 예. 어쨌든 악평보다 호평이 많다라는 내용이니까 주가가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잠깐만, 지금 NC까지 했네요. NC하고 NC 말고 하나 더 있으면 서진 시스템. 예, 좀 긴데, 자, 3분기 안 좋았고요. 플루언스라는 미국의 대형 고객사가 중국 배터리 원래 많이 써요. 여기 관세나 이런 규제 때문에 중국 거 이제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ESS를 조립해주는 회사가 서진이니까 서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북미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칩과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칩도 필요하지만 전력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주고요. 램 리서치 거, 이건 많이 말씀드렸고, ESS 부분에서는 이 고객사가 ESS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업체와 배터리셀 제조업체들, 예, 이쪽에 이제 ESS를 또 조립해서 납품하는 거죠. 예. 데이터 센터 업체들 원래는 이제 보조 전원, 예, 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직접 전원, 그러니까 주 전원으로 이제 요구 사항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800V짜리 데이터 센터, 예, 이걸 좀 발표를 했거든요. 800V로 가면 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ESS 부분은 지난 1분기, 2분기 좀 부진했고요. 예, 배터리 관세 때문에 중국 배터리 대상 고일 관세. 그래서 이 고객사의 플루언스는 대부분 중화권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이 고일 관세로 중국 셀의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니 이를 이연시키는 과정에서 이 ESS를 이제 제조하는 서진 시스템의 실적이 부진했다고. 그러니까 플루언스가 관세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걸 좀 이연시켜 버린 거예요. 관세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안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주문이 준 거죠. 그러니까 서진도 중국 이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4분기엔 또 다시 된대요. 플루언서 물량이 이제 인식될 예정이고, 북미에 이미 투자했던 국내 셀 업체들의 ESS 출하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국내 셀 업체 SBB 1.5와 1.5, 이게 아마 삼성 SDI 거예요. NCM 기반의 ESS 시스템이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출하될 예정의 SBB 2.0, 요건 LFP 배터리로 씁니다. 내년 하반기. 이게 다 미국에 가겠죠.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ESS 투자 확대에 또 수혜죠, 기업들의. 그래서 북미 공장도 증설 완료로 의 장비 반입 중이고, 예, 내년 2분기부터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왜 그 ESS가 자꾸 이렇게 떠오를까요? 예, 갑자기 AI 관련주래요, ESS가.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 설명들은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800V DC, 직류로 이렇게 직류로 보내죠. 교류가 아니라. 그럼 이 전력 손실이 줄어요. 근데 대신에 이게 그 견디는 능력이 약하대요. 순간적으로 전력이 들어올 때 못 견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보면 그래프가 회색 보이시죠? 회색처럼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어떨 때는 전력이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갔다가 주파수가 안 맞아 버리죠. 불안정하면 이게 GPU가 작동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초록색은 뭐냐면은 ESS로 교정해 준 거예요. ESS를 딱 넣어가지고요, 얘를 잡아줘요. 놀라운 기능이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SS를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네요. 언제 열린다? 27년. 좀 시간은 남았지만 이건 엔비디아가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줬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S랑 뭐 슈퍼 커패시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또 수소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고, 블룸 에너지 주가 많이 갔죠. 여기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불안정한 전력을 이렇게 ESS나 이런 것들이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텍슨 베트남 공장도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 가동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반도체 뭐 부품 같은 거 만들어요. 그래서 ESS 조립,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조립, 이 두 가지에서 아주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툴 다 오팡 좋잖아요. 주가가 안 갑니다. 그게 좀 답답하죠. 예. 그리고 뭐 웨이퍼 운송 및 세정 장비 이런 것들도 지금 양산 요구 때문에 신규 장비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PER 19.5배고 경쟁사들이 30배 가까이 되니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국내 경쟁사 대비 섹터의 기대감을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 경쟁사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신성 ST, 한중 NCS인데 여기가 LG랑 삼성을 핵심 고객으로 좀 삼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 서진 시스템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인클로저 같은 이제 ESS 시스템을 만들죠. 예. 그래서 제조 역량과 고객사 다변화 등에서 우위에 있는데도 유독 좀 주가가 약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평가 절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기업 중 내년의 성장 모멘텀을 실적으로 증명해서 아직 없고 하니까, 예, 아직은 좀 이제 시장에서도 이걸로 돈 버나? 이제 이런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서진은 올해부터 이걸 해왔고, 예전부터. 예. 그리고 지금 삼성 SDI도 이걸 만들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ESS 시장 커지고 AI의 주 전력원으로 들어가고 한다면 서진의 미래도 밝아 보이지 않나. 다만 아쉬운 건 과거에도 전환사채 발행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상자까지 하면서 시장에서 이게 주주 가치가 자꾸 훼손됐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건 회사가 풀어줘야죠. 적절하게 주주 환원도 하고 하면서 주주들과 잘 소통하면 좀 회복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서진은 조금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전환사채 발행. 네,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는 게 조금 이제 그동안 주가 상승을 좀 막았던 요인인데, 그러나 이제 실적 성장은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실적은 괜찮았고요. 4분기 예상입니다. 예상 실적 되게 좋을 것 같고, 솔라닉스 태양광이죠. 발전 용량 확대. 신한우이 해상풍력도 이번 분기에 매출이 인식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착공 앞두고 있어서 더 많이
이시게 될 것 같고, 충주 연료전지 프로젝트도 있는데 매출 성장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대요. 예, 연료전지. 그냥 솔라닉스 태양광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솔라닉스 매출액은 올해 364억, 29년에 10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영업이익은 527억, 26년 738억으로 계속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근데 다만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 수익률이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 변경 자체가 기업 가치의 부정적인 재료만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우수한 외국계 인프라 펀드에서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투자 규모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주주하는 요구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나쁘게만 보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PER 12배 수준, 역사적으로도 국내 유사기업 대비로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실적 우려가 좀 있었지만 그게 장기화될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시 24분이고요. 잠시만요. 네, 공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테스가 자사주소가 있어요. 여기 한 2%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치득 자기주식, 증착장비 제조사고 삼성, 하이닉스에 다 납품합니다. 디램 비중이 높지만 낸두도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목적으로 공장 추가 시설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1차 증설, 2차 증설, 3차 이렇게 추가 증설까지 해서 총 13만 2천 리터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삼성바이오가 좀 애매한 게 미국에 공장을 짓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예, 국내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어쨌든 지금은 이게 안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좋죠. 그다음에 그리고 APR 모건 스탠리 앤.co 인터넷 여기가 영국의 대표 자산운용사 5.3% 샀고 이거 저번에 며칠 안 돼서 한번 설명드렸죠. 네, 메디큐브 APR 그래서 말씀드렸고 실적 좋고요. 네. 뭐 3분기 합산 매출액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보면 폭발하죠. 뭐 달바글로벌은 그저께 MNG 인베스트먼트에서 5% 신규 취득했다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제 또 공시가 나왔어요. 6.29로 또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다 승부를 불렸는지 모르는데 달바글로벌은 지금 요 외국계 운용사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승무원 미스터 같은 걸로 유명하죠. 네, 근데 이번에 매출은 좋았는데 이익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매출 잘하고 있어요. 21년 692억 벌던 회사가 지금 3,090억까지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해외 전체가 94% 성장했는데 러시아가 좀 아쉬워요. 러시아가 이익률이 좋은데 그래서 러시아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 네. 영업이익률도 좀 하락했고 마케팅비를 많이 썼겠죠. 해외 오프라인 매장 수는 3,427개입니다. 연말까지는 4,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악재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11월 22일 날 보호해수 물량 나옵니다. 그건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129만 주. 요게 나오면 이제 오히려 악재는 해소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되겠고 어쨌든 요런 이슈도 좀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저도 오늘도 좀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건설 일단 좀 할게요. 보이지 않는 손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공사비, 미분양, 뭐 착공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디냐? 여기라고 합니다. 입주가 그러니까 착공이 줄면서 입주가 감소하고 예,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고요. 미분양이 감소하면 착공이 또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어쨌든 지금은 미분양이 밑에 적은 막대기인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기보다는 좀 줄었죠. 이러면 착공이 늘어난대요. 이렇게. 지금 착공이 너무 줄었어요. 3년째 착공이 줄었어요. 아파트 수요는 파란색은 저렇게 많은데 회색은 공급이죠. 없어요, 공급. 물론 이제 수도권 위주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착공 사이클 온다. 그래서 주택 좀 매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26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며 연말로 갈수록 지역적으로 확산, 상승 강도도 세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26년부터 미분양, 그러니까 핵심은 미분양이 좀 줄어야 돼요. 근데 가격 오르면 미분양 줄죠. 미분양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착공 물량이 회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보다는 조금 주택주 매수 시점이 좀 늘어지긴 했지만 결국 상저 하고로 주가를 보고 있고 지금
어쨌든 주택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 제시하셨고 착공이 언제쯤 증가할지 이걸 좀 지켜보자는 거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에요. 미분양이 해소될 때. 예. 그래서 올해보단 또 실적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년이 더 좋습니다. 건설사들. 내년 보면 지금 뭐 DLNC, GS건설, 대우건설 뭐 다 안 좋잖아요. 주가들이.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사이클은 또 돌아온다. 착공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관찰해봐야죠. 그때 되면 주가가 한번 또 우상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야겠고, 뭐 저도 뭐 일단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제가 읽어본 거에서 좀 눈에 들면 대구 지역을 주목하래요. 대구가 오르면 오르는 거래요. 지방까지도. 예. 그러니까 대구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아파트 이쪽에. 근데 여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면, 지금 울산이 좋대요. 울산 지역은. 근데 대구가 턴어라운드 하면 지방까지 이제 이게 확산돼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는 못하겠고, 오늘 화장품만 좀 할게요. 화장품 하나만. 예. 그 ODM 시장에 대한 착시와 착각인데, K뷰티 산업의 지금, 박종대 의원이 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대요. 이번에 실적 뭐 실망했다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착시와 착각이래요. 첫 번째 착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나타난 ODM 기업의 실적 계절성 심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두 번째 착각은 제조업의 본질을 간과한 거래요. 이익률만 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ODM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해외로 확장하고 잘하고 있고 수출 성장세 두 자릿수. 내년엔 더 늘어요. 예.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데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중국 수출까지 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일본 화장품도 안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화장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반사이가 없겠죠. 뭐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화장품이 급등한 거예요. 일단 주문량이 폭발해서 지금 이제 1회 주문량이 100만에서 200만 개니까 또 거기다 운송시간 증가, 납기 뭐 이런 것들. 예, 운송시간도 엄청 늘어났죠. 예. 그래서 이런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가 ODM 기업의 생산이요 특정 분기에 집중되게 만들어 버렸대요. 계절성이. 그러니까 특정 분기에 좋으면 다음 분기에 안 좋겠죠. 좀. 너무 그쪽에 몰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 번에 100만 개, 2만 개 넣고 다음에 100만 개, 2만 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넣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도 나올 거고 운송 시간과 또 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뭐 또 실적에 뭐 잡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되게 복잡하게 변한 거죠. 계절성이 심화되고 있대요.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건 몰릴 때 또 잘 되고 끝나면 또 약간 수축되고 이런 걸 이해한다면 이번 3분기가 밋밋하다고 해서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건 그냥 착시다. 여전히 실적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콜마도 작년 2분기에 그렇게 높은 이제 실적 부담으로 감익이 예상됐는데도 올해 2분기에도 11%나 증가했대요. 그만큼 그 계절성이 그때 2분기에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몰리니까. 그럼 그때가 너무 좋으면 상대적으로 D가 좀 허전한 거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라고 해요. 2분기가 너무 좋았대요. 보시면. 특히 25년 2분기. 약간 슬로우한 거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거죠. 기존에도 그랬거든요. 계절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코스맥스 영업이익률 8.9 정도 나왔는데 이게 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다음날 뭐 주가 18% 폭락하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률 8.9% 결코 우려할 만한 낮은 수치가 아니다. ODM 사업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 고려하면 상당히 견고하다. 10% 넘는 게 어렵대요. 이게 넘으면요 오히려 고객사에서 너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막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나 봐요. 예외적인 현상이래 이렇게 넘는 게. 요게 8%도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간 뭐 저마진 상품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약간 뭐 이익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자. 착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ODM 대표들이나 영업본부장들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26년에는 글로벌 수출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계절성 한층 더 심화된다. 근데 그러면 계절성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박종대 의원님의 결론은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엔솔 뭐 좀 올랐지만 많이 못 올랐어요. 생각보다 아까보다는 좀 밀려버렸고 오늘은 CJ 화장품 쪽이죠. 어떻게 올리고요. API 화장품의 날이에요. 예, 중국 화장품 중국 사람들이 일본 쓰지 말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좋았고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펩트론 바이오 좋았고 로봇주
예, 사면이 좋았네요. 로봇 쪽 오늘 좋았고, 예, 피부 이런 쪽이 좋았고, 반대로 오늘 소부장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은 뭐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제 4천 넘어서 그냥 간당간당합니다. 왔다 갔다. 계속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르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변동성 나오잖아요. 위로 아침에 딱 튀어버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좋은데 저런 모습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갈 때 못 가요, 지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냥 이제 늘어질 수 있다. 주가 지수가. 요걸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런 모습이면 좀 시간이 여전히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 오늘은 뭐 카지노, 오늘 그냥 그쪽 관련주가 다 좋았습니다. 전선도 오늘 좋았네요. 네. 호텔, 뭐 카지노, 뭐 중국 그 한일용 수혜주들 오랜만에 폴더블 폰 좋고 웹툰 좋았고, 뭐 전반적으로 오늘 건설도 약간 괜찮았는데 다만 오늘 수산주, 통신주 뭐 빠진 업종은 별로 없어요. 뭐 자동차 조금 약했고 대부분 좀 견조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못한 부분은 제가 또 내일 해드릴게요. 예.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힘이 좀 약하긴 하죠.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